안녕하세요. 더 성형외과 옥재진입니다. 젤의 발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요, 보형물이 터지지 않아도 젤이 조금씩 스물스물 나왔어요. 그걸 우리가 젤 브리드라고 하는데, 그것은 껍질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젤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이 젤 브리드를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했던 거는 응집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응집성이라는 거는 보형물이 이렇게 뭉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도토리 묵처럼 이렇게 뭉쳐 있는 거죠. 자르면 딱딱한 고체는 아닌데 딴 데로 흩어지지 않는 거. 이게 안전하겠다. 그래서 응집성 겔을 열심히 개발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응집성 겔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딱딱하니까 촉감이 안 좋고요. 누구나 서나 모양이 변하질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자연스럽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 운동을 할 때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모양이 어색하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볼륨이 있으면서도 우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따라 움직이는 그런 가슴, 그러면서 부드러운 가슴을 원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개념이 생겨나고 그 개념에 맞추어서 보형물의 젤이 발달하게 됩니다. 사실 보형물 젤의 응집성이라는 거는요, 과학적인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모티바는 젤의 특징을 점성과 탄성, 그리고 점탄성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점성이 낮다면, 점성이 이제 낮은 게 물인데요, 그냥 위치 변화에 따라서 충분히 영향을 받고 모양이 바뀔 겁니다. 문제는 이제 너무 많이 모양이 바뀌어서 다른 데로 가면 문제인 거예요. 제자리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탄성입니다. 점성을 낮추면서도 탄성을 높일 수 있겠냐. 우리가 그럴 수 있으면 가장 움직임이 아이들한 거죠. 동영상을 보시면 오른쪽과 왼쪽에 어떤 액체를 흘렸을 때 퍼지는 정도가 다르죠. 빨리 퍼지면 우리는 점성이 낮다라고 얘기하고, 늦게 퍼지면 점성이 높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적절한 걸 하기 위해서는 점성이 낮고, 대신에 이게 너무 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목표에 따라서 모티바의 보형물이 발전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초의 보형물에 비해서 프로그레시브 겔 울티마의 모티바 젤은요, 점성은 더욱 낮아졌고요, 탄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점탄성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점성도 있고 탄성도 있는데 이거를 합쳐서 하는 얘기거든요. 사실 점성은 액체에 대한 얘기고 탄성은 고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형물의 젤은 액체와 고체의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점탄성이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모티바 젤의 특징은 이러한 점탄성의 변형이 많이 일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점탄성의 변형이 많이 일어난다는 건 뭘 의미하면요, 어떤 힘을 가했을 때 초기에 모양이 확 변합니다. 이건 모든 물체가 다 그래요. 고체는 안 변하지만 일정 이상 힘이 가해지면 부러지는 거고, 액체는 힘이 가하자마자 바로 변합니다. 힘을 만약에 멈추면요, 액체는 계속해서 변하고 고체는 바로 원상 복귀를 합니다. 그럼 액체와 고체의 사이는 뭘까요? 가했던 힘을 멈췄을 때 조금 더 변해요. 그러다가 고체처럼 스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조금 더 변하는 구간, 이거를 점탄성 변화라고 하는데, 그럼 점탄성 변화의 구간이 모티바의 젤이 높다는 거예요. 임상적으로 점탄성 변화가 많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스프링 매트리스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럼 매트리스가 꺼지고 스프링이 몸을 튀겨내요. 바로 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조금 더 다른 매트리스, 어떤 매트리스는요, 몸을 던지면 몸이 꺼졌다가 조금씩 더 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점탄성 변화예요. 외부 힘의 변화는 없었는데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죠. 이게 액체와 고체의 중간에 해당하는 물질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런 점탄성 변화가 더 클수록 굉장히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느낀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형물들을 비교해 본 그래프가 있어요. 사실 보면, 이제 다른 회사 제품은 아니고 보면, 이러한 점탄성 변화에서 모티바가 가장 탁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실험해 본 건 아니고 회사의 데이터를 받아서 설명드리는 거다라는 걸 이해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보형물 젤은 어떻게 발전하게 될까요? 두 가지예요. 끊임없는 우리의 관심, 안전성, 안전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자연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몸하고 비슷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우리 몸보다 너무 많이 움직여도 안 되고, 안 움직여도 안 되고, 움직여서 다른 데로 가도 안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보형물 젤의 어떤 유동학적인 특징을 인체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안전성은요, 첫 번째죠. 무해한 걸 사용하면 안 되고,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빨리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이 UDI 칩이죠. 모티바 보형물 중에 이렇게 칩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은 이게 뭐냐, 뭐 있거나 없거나 똑같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물성은 똑같은데 이 칩을 심은 이유는요, 뭐든지 중요한 정보를 빨리 알아내기 위한 겁니다. 가령 보형물이 터졌다, 이 안에 압력이 달라지겠죠. 또 우리 몸에 체액이 흘러 들어가면서 어떤 pH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염증이나 감염이 있다, 그럼 체온도 달라지겠죠. 이런 거를 빨리 디텍하겠다는 겁니다. 암이 정복된 데 있어서 치료제가 발달했는지, 조기 진단이 발달했는지, 뭐가 더 중요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우리가 몸 안에 이물질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떤 이상이 있을 때 그걸 빨리 찾아낼 수 있고, 그럼 그 이상이 어떤 거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데이터를 만들고 싶죠. 보형물의 온도가 몇 도 정도 바뀌면 이상한 거라든지, 압력이 얼마나 바뀌면 문제가 있을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으려고 하는 거고요. 현재는 그 데이터를 계속 쌓는 중이어서 이게 굉장히 임상적으로 탁월하게 적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 이런 데이터가 잘 쌓인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이상을 빨리 알아낼 수 있고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안전성을 기하는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느끼는 임상적인 차이는요, 일단 구형 구축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재수술을 하거나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은 상태에서 구축의 위험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발현이 좀 적습니다. 두 번째,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보형물의 젤이에요. 역설스럽게 제가 사실은 보형물이 터진 걸 꺼내보고 좋아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대개 보형물이 터져 있으면 젤이 안에서 흩어져 있습니다. 보형물을 빼도 남아있고, 그거를 닦아내고 씻어내고 해서 우리가 최대한 제거를 하는데요. 보형물의 그 모티바 보형물의 젤은 응집성도 좋고요, 탄성도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형물이 터져 있었을 때 그걸 제거하니까 깨끗하게 딸려 나왔고요, 그 안에 내용물이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의외로 잘 움직이고 소프트하지만 탄성이 있고 응집성이 좋아서 이게 완벽하게 제거가 되니까 이 보형물의 젤이 딴 데로 갈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 보형물이 터졌을 때도 충분히 완벽하게 제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움직임인 거예요. 사실은 보형물을 만져보면 굉장히 소프트한 보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보형물 젤이 껍질에 굉장히 차 있으면요, 그러니까 필링 레이트가 높으면 저항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금 더 덜 부드러운데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뭘까요? 또는 이렇게 만든 거의 장점은 뭐냐? 저는 한마디로 예측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젤이 왔다 갔다 해요. 보형물 껍질도 구겨질 수 있고요. 이 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형물 젤이 이 껍질에 정확하게 다 차 있다 그러면 그야말로 외력에 반응하는 만큼만 움직일 거고요. 또 보형물의 젤이 점성이 낮고 탄성이 높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젤의 특성만큼 조직을 변화시키기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가슴 성형을 할 때 우리 동양인들은요, 가슴 아래쪽 부분이 굉장히 좁고 수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풍만하게 늘려줘야 좋은 모양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기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저희가 물방울 보형물을 굉장히 많이 썼던 이유는 바로 유방 하부 부분의 조직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많이 썼는데요. 지금 물방울 보형물이 없습니다. 또 물방울 보형물처럼 만들면 굉장히 딱딱했던 거죠. 부드러우면서 충분히 그 부분을 팽창시킬 수 있느냐, 또 그 팽창이 우리가 예측하는 만큼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가장 탁월한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보형물 특징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는 저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얼마나 전달이 잘 됐는지 의문이고요. 물론 제가 그 모든 실험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그 과학적인 근거를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실제로 임상적으로 그게 잘 맞는지, 좋은 방향으로 가는지 계속 추적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조금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한 가슴을 얻을 수 있도록 모티바 회사에도 제가 꾸준하게 어드바이스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더 성형외과 옥재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